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잔금 쳤는데 네. 12월에 딱 한 달 장사하고 네. 첫날 4일 첫 딱 오픈하고 4일 동안 1,500 팔았습니다. 와. 9,800 인증 보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캡처하셔도 됩니다. 예. 네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테크인데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좋네요. 그럼 온라인으로 다 분석을 하고 좋은 것만 보면 되고 밑에는 이제 상권 관련된 거예요. 상권 뭐 관련된 마이푸차, 오픈업은 매출을 다 알아볼 수도 있고, 예, 매출. 근데 마이푸차는 주변에 세대가 몇 개, 네네. 몇 명인지, 몇 세대인지 이런 것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정가를 들어가 보면 너무 좋아요. 지금 지도 기반이라 그렇죠. 그냥 클릭하면 이거는 매매가가 26억인데 추정가가 31억이야. 아, 추정가까지 나오네. 싸네. 예. AI 추정가예요. 근데 이거는 한 신뢰도를 한 80%? 그렇죠. 예,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빠르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럼요. 예, 라는 거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가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SMA는 이런 게 있어요. 아우, 이건 완전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이걸로 뷰를 항상 확인합니다.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이게 특히 한강뷰, 남산뷰는 이걸로 확인하고 갑니다. 아, 예. 좋은데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물건 분석, 수지 분석표인데요. 네네. 예, 요게 이제 제가 이따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임대료 조사하고, 그다음 내가 들어갈 돈 다 넣고, 그래서 내가 대출은 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 예, 대출을 미리 또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 금리가 몇 프로일 때 그렇죠. 월세와 이자가 어떤 포지션이 돼? 예, 그리고 내가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남아? 네네. 이런 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숫자만 넣으면 자동 계산되게. 계산되게. 예.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25억인데 24억에 깎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 그렇죠.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네. 플로우고요. 플로우고. 그리고 엑싯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가치를 향상할 수 있지만 네. 내가 우량 임차인으로 입점. 예, 입점을 해갖고 리스백 전략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돌리고 나면 네. 엑싯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더 큰 건물로. 예.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거 투자할 수 20, 30%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20, 30%가 팔려면은 20, 30%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20, 30%가 100%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스노볼링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두 번째 갈 때 아주 넓게 가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60%, 50% 대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건물주가 된 이제 사례들. 우리 사례가 재미잖아요. 그렇죠. 예. 책에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지도를 좋아하시니까. 이분입니다. 이런 건물이고 등촌동 건물이고요. 이분은 족발집 사장님이고 족발집. 예, 30대 사장님이에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억 5천짜리 건물을 샀고요. 오. 예, 그리고 현금은 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8억. 네, 1층에서 이 세 분을 다 명도시키고 장사를 하고 있고 4층에서 직접 거주를 합니다. 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2억에서 2억 5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저를 알았을 때 그 정도밖에 없었고 한 6천 정도 매출이 났었어요. 근데 입지가 안 좋아가지고 네네. 입지가 안 좋아서 배달 위주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완전 돈을 엄청 아꼈어요. 거기서 자고 막. 그래서 500, 600 정도를 항상 저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앞에 좋은 자리로 거기 200인데 500짜리 되게 좋은 자리 나왔대요. 거기 들어간대요. 오. 근데 그러면 보증금 월급 보증금이랑 권리금 어떻게 돼요? 뭐 1억 얼마 나온대요. 모은 돈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차라리 500에서 이 1,000만 원까지 저축을 해보세요. 장사 더 빡세게 해보세요. 그리고 5억 만들어 오세요. 근데 2년 만에 진짜 만들어 왔어요. 재테크하고 막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5억? 그럼 한번 해보자. 네. 그럼 레버리지 매직으로 3억을 붙여보자. 네. 해갖고 만든 거고요. 와. 예, 이 땅은 이제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에 있는 건물인데 네. 이분이 여기서 전단지를 나눠줬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공업지 바로 앞이라서 마곡 배우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직장인과 그 다음에 그 배우 세대가 워낙 많아요. 그러면 직장과 배우 세대가 많다는 얘기는 점심 저녁이 다 돼요. 그렇겠죠. 그럼 아까 전에 오픈업을 찍어보면 이 주변에 등촌 칼국수 월에 1억이 넘습니다. 와. 그 정도로 수요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와 그래? 그래서 어떻게 샀어? 자,
이거는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표시가 안 되는구나. 됩니다. 직미역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걸어오면 정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준공업지예요. 네. 그럼 여기가 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알죠. 다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배우 세대도 마곡 배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점심 저녁이 다 되고 여기가 또 공원이에요. 공원이라서 어린이집 버스가 여기서 내립니다. 아유,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삼면이 거의 다 보이고 네. 자기가 그동안 이제 간판에 한이 맺혔어요. 간판 달지 마. 그래갖고 아주 다 갖다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계기 있죠. 여기서 저것도 돈 받을 1년에 거예요. 300만 원 받습니다. 우와. 더 받지 않아요? 요거는 300으로 이제 되어 있고, 계약했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1층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세 가지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네. 공부가 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좀 잘하는 친구였고, 그렇겠죠. 자금은 한 2억 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네. 매출을 계속 올린 거예요. 1,000만 원까지 올려서 네. 자기 돈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2억 5천에 자기 저축 5억 만들어 왔고, 자, 잘 보세요. 내 가게에서 건물을 사서 왔잖아요. 네네. 기존의 가게 보증금, 권리금. 와. 예.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 살잖아요. 내가 사는 전세금.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내가 살면은 다 갖고 올 수 있네, 이거 네. 저거. 오. 그런 데다가 어. 또 그때 매출이 좀 좋아가지고 매출이 네. 올라가서 신용대출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어. 네.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받아서 매출 올리는 데 또 썼고. 네. 예. 사업자 대출을 건물 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데 써야 돼요. 예, 이게 되게 포인트고 마치 또 결혼도 했어요. 야. 근데 결혼을 안 했어도 제가 딱 긁어 모으니까 네. 사실 8억이 더 넘어갔습니다. 어. 예, 이걸 사실 저는 레버리지 매직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잔금 쳤는데 네. 12월에 딱 한 달 장사하고 네. 첫날 4일 첫 딱 오픈하고 4일 동안 1,500 팔았습니다. 와. 9,800 인증 보냈어요. 야. 대출 80% 받았습니다. 또 이 방송 나가니까 네. 또 저기 그 강서구 사시는 분들은 가보겠네.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하영 족발. 네, 하영 족발. 예. 예, 예. 우리 또 이상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네. 거. 그러면은 네. 그 네. 뭐야 사이즈 무료로 업해 줍니다. 오! 중자 시키면 됐어 이렇게. 예, 돈깨비라고 하면 무조건 해줄 거예요. 예, 돈깨비 소개로 왔다 그러면은 예, 소자 중자로 만들고 예, 하영 족발. 보통도 오픈 이벤트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면 그거 업에다가 진짜 더 잘해줄 아,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 예. 지하가 40만 원이거든요 월세가. 지하도 있지만. 네. 근데 이분이 장사 잘 되니까 밑에 빼고 홀로 넣잖아요. 예. 매출 2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박, 건물은 대박. 돈 버는 건물이에요. 돈 버는 건물. 와. 자기 또 살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위에 숙소 줬어요. 대박. 그러니까 직원들 더 열심히 해. 이 친구는 이거 팔 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분 저기 영업장이기도 한데 예. 4억이네 4억. 4억이에요. 2층, 3층 예. 4억입니다. 근데 이야. 이것도 사실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신탁 대출로 저희가 자문을 해줬어요. 네. 신탁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을 그대로 가고 방빼기 없이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 예, 풀어줬고요. 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풀어줬고 이제 이게 레버리지 매직이라는 건데 제가 2억밖에 없어. 이건 예시입니다. 2억밖에 없습니다. 월에 1,000을 벌어요. 네. 자 건물 공부하는데 6개월 그리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5, 6개월 걸립니다. 그럼 내가 매월 벌 수 있는 돈을 1년 정도를 하면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꼭 이분은 장사를 잘해서 1,000만 원이지만 300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장사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면 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 내가 주거 형태를 바꿈으로써 돈이 목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세를 내가 3억 살아요. 근데 1억에 80으로 이사가. 와. 그리고 이건 같은 그레이드예요. 그게 아니고 조금 낮은 그레이드로 가. 뭐 25평인데 17평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에 50 낮출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5천에 뭐 80. 그럼 여기에서 순식간에 2억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걸 레버리지 많이 쓰면 위험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를 계산상 내가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도 신용 대출도 또 있고요. 노란우산공제. 맞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부정 필수거든요. 예, 자영업자 하시는 분 이거 좋은 거는 뭐냐? 예. 예. 내가 넌 돈에서 빌리는 거라 금리가 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험약관 대출 내가 넌 돈에서 빌리는 거라서 그렇죠. 금리가 낮아요. 3%대예요. 그러니까 저때 네. 적금도 깨지 마시고 거기서 예, 그죠. 약간 대출 받는 저는 이거 거예요. 맨날 써먹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주류 대출. 주류 대출 뭐야? 주류 대출은 장사하시는 분의 주류를 하는 거는 주류 업체에서 대출해 줍니다.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이거 사실 먼저 꿀 정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로, 뭐 예. 화이트 이런 데서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와, 장사 대박이다. 잘하는 분은 2억 5천까지 나오고요. 대박. 대신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무이자예요. 장점. 네? 단점은 단기간에 원금 상환해야 돼요.
아 그래도 무이자가 어디예요? 무이자인데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해야 돼서 예를 들어 7천을 빌리면 월에 한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이자가 아니라 그냥 뭐 물건 이렇게 외상 주고 뭐 그런 개념이고 개념이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봐야 계약 조건 잘 봐야 되는 게 주류 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자 보시면 내가 주류 대출로 내 장사를 잘해요.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 외제차 사고 롤렉스 차고 가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내가 돈을 잘 벌어도 만약에 주류 대출 2억 땡길 수 있다고 쳐요. 2억 모으려면 2년 걸리잖아요. 그럼 자산이 또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도 이게 계산해 보면 대부분 훨씬 이익 것 같은데. 땡기는 게 그냥 무이자인데. 네, 무이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현물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보증금 권리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꽤 있다니까 돈이. 그러네요. 근데 내가 그거를 주거 형태까지 예를 들어 이제 완전히 건물로 딱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분산해 있던 거를 다 글로 갖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돈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 넣어서 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1억 6천도 다 번 게 아니고요. 보험약관 대출 받았죠. 네네. 이런 거 다 받아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영끌. 저축에 영끌이죠. 영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보세요. 내가 2억밖에 없던 사람이 8억을 만들었는데 월에 150이 나가요. 15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이걸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 계산기로 제가 드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건물 매입 계산기, 엑셀, 수지 분석 계산기, 맞아요. 엑셀, 임장 필수 체크리스트, PDF 3종 세트를 이 책 사시고 링크에다가 구매 인증해 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맞아요. 그 계산기도 내가 이렇게까지 땡기면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것과 땡기면 내가 얼마를 낼 수 있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계산기고요. 엑셀로 돼 있어서 아주 쉽습니다. 좋네요. 정리하면은 저축액이 있을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신용 대출 여러 가지 이제 대출들이 있고 주류 대출은 이제 만약에 내가 술을 이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쓰시면 좋고요. 정책 자금 바로 쓰면 안 되지만 내가 장사를 잘하면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정책 자금 사실 1~2%거든요. 그렇죠. 조금 받아야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출 올리는데 쓰셔라. 그리고 평균 제가 봤을 때 2억에서 4억 정도는 여기서 댕길 수 있다. 그리고 1억으로 이제 건물주 되신 분 잠깐 얘기하면 이제부터 좀 빨리 갈게요. 네, 여기는 여기도 강서구인데 또 우연히 방화동입니다. 김포공항과 그다음에 송정 거기서 다 한 4~5분 정도 거리예요. 대로변 건물이고 상업지입니다. 공항대로고요. 5호선 라인이에요. 공항시장역 가는 길목이고요. 대로변 건물이에요. 근데 요거를 16억에 나왔는데요. 2억을 깎아서 14억에 샀습니다. 야, 깎는 것도 좋습니다. 14억에 샀고 이거를 대출을 11억 받아가지고 내 돈이 3억 들어갔고 부대 비용까지 해서 이제 8천 정도. 8천. 그래서 3억 8천이 총 들어갔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직장인 수요와 배우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 공항도 있고요. 마곡지구. 마곡지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점심 저녁제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3층에서 거주하세요. 돈 들어갈 데가 없네. 들어갈 데가 없고 루프탑도 있습니다. 완전 대박. 루프탑에서 김포공항 쪽이 쫙 보입니다. 보이겠죠. 쫙 보이고. 이것도 사실은 이분이 처음에 1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 향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맡기고 하면서 이제 좀 어디에 또 매스컴도 타고 하면서 월에 그래도 한 700에서 1000 정도를 모아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책 자금도 받아서 또 매출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3억 8천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금 보증금까지 올라간 게 된 거고. 자, 이런 건물이에요. 이제 지도 좋아하시잖아요, 지도. 지도 좋죠. 지도 보면은 여기가 이게 대로변이라 이쪽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변에 장사 잘하는 데는 평당 1억도 찍어요. 평당이란 죄송해요. 매출을 1억 월에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여기는 달고 먹는 데가 많습니다, 점심을. 이쪽이 상업지거든요. 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롯데시네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살아요, 많이. 1인 2인 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배달도 받쳐줘요. 맞아요. 1인 가구 많아요. 그런데다가 2층에서 월세도 나옵니다. 콩 먹고 알 먹고 그물 치고 가재 잡고. 근데 이분도 매출이 한 7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네. 뭐 임대로 냈을 때 뭐 매출이 10%하면 700 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아까 1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만 따져도 네네. 한 뭐 300 얼마입니다. 너무 좋네. 예. 근데 다 자기도 죽어도 해결됐어요. 그러네. 그리고 월세도 받아요. 결혼했었어? 결혼 아직 못했습니다. 이야. 예. 이분 결혼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남자분 여자 남자분입니다. 아, 네. 예, 예쁜 신부님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요. 한 네네. 다다음 달 정도면 오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 사실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매출 향상하고 현금 흐름도 자기 좋아지고, 보증금, 그렇죠. 권리금 다 가지고 좋아졌네. 있는 돈, 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자금까지 이분은 이제 건물의 진심 자문을 또 받았어요. 아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입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만 70몇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저한테는 있고 네. 공통점을 찾아본 거죠. 예, 근데 이제 야, 이 사람들 장사 잘하잖아.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자만. 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 네. 투자가 원래 자영업자들이 투자하는 시장인가요? 아니에요. 예. 투자자분들이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네. 금리가 지금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찬밥 신세지만 네. 저는 지금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순수 투자자들 보세요. 이제. 맞습니다. 예. 신당동 카페입니다. 아유, 유명하죠. 힙담동 아니야, 힙담동. 네, 힙당동 지금 여기 말고 왼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주신당부터 해서 주신당. 메일룸 뭐 네, 거기 칼국수, 한칼국수, 예, 한이칼국수. 예, 핫해지면서 칼국수. 예, 예. 맞아요. 쫙 퍼졌습니다. 네네. 퍼지면서 사실 여기가 옛날 통닭이라고. 알죠. 예, 2번 출구에서 예. 한 50m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가 상업지고 아주 작은 땅이에요. 네, 작은 땅인데 평당 9천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총액이 7억 2천이에요. 총액이 낮기 때문에 총액이 낮은 거는 네. 그 동네 시세보다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0억이었으면 네. 30억이었으면 10명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7억이면은 3, 40명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리고 접근하기 편하고 그냥 봐도 80% 대출 받는다? 내 돈 20%다 하면 2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점점점 이제 핫해지는 곳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는 구도심에 뜨는 지역들을 예. 선점해서 빨리 간다. 그렇죠. 그리고 땅은 건폐율이라고 해서 땅에 50%밖에 못 올리는데 꽉 찬 것들이 많아요. 20평인데 건물 20평이야.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를 잘 받아요. 그런데 풀렸다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게 예. 핵심 노하우고요. 아, 저기는 신축하면 안 돼. 예, 그럼요. 그대로 써야 돼. 예, 2층 뭐 건물인데 자 이제 딱 이런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 자, 77년생이신데 24년 3월에 샀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채권 최고액이 7억 4,400. 여기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채권 최고액은 1.1을 나눠야겠죠. 그렇죠. 20% 업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1.3도 있고 네, 1.3도 있고 네. 지방 같은 경우 그렇게 해보면 네. 실제로 대출이 6억 2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억 2천이죠. 6억 2천에 대출 받았네요. 네. 그럼 83% 신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아까 평당 9천이지만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시세가 더 높거나 이분이 신용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신용이 좋으면 더 많이 해줍니다. 80% 그렇죠. 이상 해줍니다. 예. 그럼 이분은 1억 정도로 한 거고 부대 비용 하면 1억 4천. 근데 이거는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네. 보통 여기에서 보증금이 빠지면 1억 4천도 안 들었겠죠. 그렇죠. 보증금 예. 얼마 받냐에 따라 또 금액이 주는 최소 거니까. 1, 2천원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6억 2천에 4% 금리라고 하면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네. 근데 이 건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갔어? 옛날에. 통닭집은 사라지고, 예. 예, 또 힙한 데가 예, 들어가네. 에스프레소 카페가 들어왔는데 네. 단가도 높고 네. 되게 힙합니다. 오. 예, 힙하고요. 역시 신당동. 내 돈이 1억 4천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은 힙하기 때문에 200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러네요. 두 개 층을 다 쓸 수 있고 재밌는 건 코너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밖에서도 뭔가 즐길 그러네요. 수가 있어. 공간이 있으니까. 딱 그 땅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볼 때는 상업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땅이 뭐 왜 이렇게 작아가 아니라 그 앞에 어디 얼마 쓸 수 있어? 맞아요. 뭐 불법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잠깐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가능합니다. 재밌네요. 예, 재밌죠. 예, 그래서 신당동에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자, 마포구. 얼마 줬습니까? 예. 마포구는 상급집 아닌가요? 네, 상급지. 근데 여기 이제 주거가 좀 많은 여기 주거가 많은. 마레프 바로 앞입니다. 마레프에서 아현동. 마레프에서 내려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내려가는 주동선입니다. 마포도 크래시랑 비슷 그 근처에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구나. 예, 그 사이인데 예. 거기서 딱 가서 버스 타면은 네네. 광화문 15분. 맞아요. 예, 예. 홍대 뭐 10분. 뭐, 그렇죠. 예, 입지 너무 좋잖아요. 네, 양쪽 다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땅이
6.69평입니다. 6.69평? 예. 야, 그럼 진짜 오피스텔 원스페이스 그 정도 많은 건데? 예. 근데 이게요. 지하 1층이 5평. 아, 또 지하도 있구나. 1층이 5평, 2층이 5평, 총 15평. 아, 언덕정이니까. 그리고 루프탑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또 요거 팁인데 이렇게 저기 경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1층이지만 여기도 1층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네요. 지하 돈 조금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노출된 지하 1층은 1층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5억 8천에 네이버랜드 저한테 이게 6억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투자를 했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 아쉽다 했는데 이분은 깎아서 산 거죠. 아, 자, 이 건물은 뭐 평당 8,700에 샀지만 동네 대비는 비싸지만 6억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도 저거보다 비싸. 지금 30평 아파트가 마포 같은 게 2, 3억 하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입지 보시면 여기 마레프고 마더클이고 제가 이제 샀던 곳이고 자, 여기는 마더클은 이미 계획이 한 8년 전,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 주동선이거든요. 버스 타러 가는 주동선. 그 앞이 이 아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지하 주차장을 넣고 공원을 넣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삥 둘러 입지가 여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 건물을 계속 봤거든요. 집 앞이기도 하고. 그래서 짠 보면 자. 공사했을 때 이분이 공사 펜스가 없어지기 직전에 샀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왔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거 너무 아깝기도 하고 사실 그랬어요. 여기가 청사초록이랑 점집이었어요. 유동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펜스 친주로 사실 오래됐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고. 그냥 요 카페들을 위한 그 점집에 있는 그 라인들을 위한 공원이 생겼네. 공원이 생겼죠. 야, 근데 이거는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있었어요. 그 비계는 없어질 거라고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그걸 5년 전에 사가지고 계속 월세도 못 받은 거 있었으면 힘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아주 돈을 적게 넣어가지고 한 사례고요. 자, 보면은 이게 5억 8천이잖아요. 자, 80%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억 6천을 이제 받는 거고 내 돈은 1억 2천, 부대 비용은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보증금 한 2억 정도 빼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사실 리모델링도 대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3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2억 4천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얘는 좀 더 높여볼게요. 내가 5억 8천인데 4억 6천 대출 받았잖아요. 금리 4.5%면 172만 원. 자, 최근에 금리가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은 월세가 고정이죠. 근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월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사례예요. 그 뷰는 이렇습니다. 와. 건물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구적으로 확보된 뷰예요. 여기 앞에 뭐가 들어설까요? 아니 뭐 들어설 일이 없죠. 앞으로 이제 영원히 내 생제는 없어요. 그림 같네요, 완전히. 그림 같습니다. 훌륭하네, 완전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사실 가면 너무 작아요. 뭐 테이블이 작아서 어렵겠지만 그렇죠. 뭐 5평, 6평이라면 작겠지. 건물이라는 거는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데 건물이 예쁜 것도 있지만 밖에서 보는 가치성도 있지만 안에서 밖을 보는 뷰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업용이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요. 10억 이하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뭐죠? 요즘 이름 바뀌었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10억 이하, 20억 이하 찾아보시고요. 밸류맵 들어가셔서 10억 이하로 검색해 보면 10억 이하로 매각된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할 곳들을 찾아보고 이거 제가 봤을 때 투자자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 그냥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재개발 현장 가셔갖고 그 펜스 쳐놓은 데 뒤져봐도 되겠네. 맞아. 어차피 가는 김에 오늘부터 이제 재개발 보지 말고 재개발 옆에 있는 거 단독주택 보세요.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황 소장님이랑 같이 한 거. 장 소장님이랑 같이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동네가 광안리에서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핫플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빨리 선점을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물건을 이제 달라고 했고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었고 매매가는 11억 4천. 그래서 지방으로 부산이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금액대가 좋았어요. 56평이었고 이게 당초에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했었고요.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핫플이다 보니까 임대를 맞추고 시작했습니다. 거의. 아이고. 네, 상과 동시에 임대가 이 정도는 맞춰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누가 들어올지 네, 알고.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기본만 내가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머지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하세요. 그렇죠. 그 네. 상가에 맞는 네. 컨셉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파워풀한 친구가 들어오니까 권리금 대신 내가 그냥 정리하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입지 선정은 사실 투자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더 빨라요. 네. 더 빨라. 자영업자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것도 자영업자분이 여기서 장사를 하려고 살려고 한 건데 네. 집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임차로 월세 수익형으로 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카페를 들어왔는데 임차가 4천에 370 받았습니다. 네. 딱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생으로만 바꿔주고 여기 페인트 칠하는 거 이거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증금 4천에 370. 그냥 봐도 저는 11억 들어갔고 뭐 이래저래 해서 뭐 12,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보증금 4천에 월세 370. 그냥 봐도 3.5% 이상이거든요. 근데 대출을 리모델링까지 하는 것까지 해갖고 88% 받았습니다. 예, 10억이고요. 예, 실투자금 3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 이분 돈이 별로 없었는데 야, 부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버리지 매직을 또 활용해가지고 예,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야. 예, 11억 4천에 이제 현금이 2억 9천 들어간 사례입니다. 네네. 이렇게 앞에 분수까지 갖다 놨습니다. 너무 예쁜데.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렸고 좀 제가 이제 여기서 원래는 끝이거든요. 예. 근데 한두 가지만 딱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박사님들을 위해서 네네. 예. 마지막으로 네. 금리입니다. 금리가 예.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2020년부터 22년부터 해가지고 한 1년 반을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업용은 완전 최악의 시기였죠. 5% 6% 감당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고금리로 한 1년, 그러니까 2년 반을 네. 완전 초고금리, 예, 고금리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샀던 사람들이 네. 못 버티고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상당히 많고. 그게 진짜 예. 최근에 제일 좀 악재였지.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국 환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계속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네. 금리가 최근에 3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3번 정도 떨어졌고 오늘 금리가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인하됐습니다. 인하됐죠. 네네. 맞아요. 2.5 됐습니다. 맞죠. 네. 저는 이게 거의 될 거라고 확신을 했고 네. 제가 어저께 이걸 하면서 오늘 10시에 이걸 한번 바꿔야겠다 했는데 이건 전 버전이고요. 네. 지금 빠졌으면 4회 연속 빠진 겁니다. 이 금리라는 거는 방향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예. 아마 지금 대출 잘 받는 분들 4%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신용 좋다 3점 초반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 기준이고 이번 또 빠졌잖아요. 네. 내가 웬만큼 이제 장사 좀 하고 좀 내가 신용이 좋잖아요. 네. 3%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하반기 때 한두 번 더 떨어지잖아요. 네. 투자자들 진입합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을 때 제가 사고 싶은 그 금액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포인트 선진입을 할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올 초 한 2월, 3월 달에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주택인 상태에서 이제 맞아. 네, 용도 변경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최근 것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주택을 살 때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면 네. 근생으로 바꾸면 전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법인으로 살 건데 주택이면은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도 안 취등록세 막 12%, 맞아요. 13% 또 나오죠. 중과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거를 거의 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2월 달에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계약서에다가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네. 예, 주택인 부분은 양도세를 낼 때 네.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본다. 좋네요. 그럼 매도자도 부담 없이 그냥 파는 거지. 매도자는 다 챙기는 거죠. 비과세 챙기고 하고, 예, 장특공, 장기 특별 공제 챙기는 거고 네. 이제 사는 분은 근생이잖아요. 그렇죠. 근생이기 때문에 대출 문제 없고 취등록세도 4.6%만 내면 된다. 좋네요. 예, 그래서 보통 건물이 다 된 거는 좀 비싸지만 아까 전에 제 광안리 건물 있죠. 네. 예, 그 건물이 사실 주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건물은 이거 전이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일부 중과를 맞았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알아두시면 소액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주택 용도 변경 안 된 것도 상당히 큰 셈으로.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는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앉아서 네. 여기 대표님과 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너무나 기쁜 하루고요. 네. 예, 제가 또 다른 부동산의 꼭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주택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볼 수 있겠구나를 하고 생각하는 사업 그 생각의 확장 예, 확장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장사를 하는 분이다 예, 반드시 예, 건물주가 되시기를 꼭 예, 바랍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